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본 이야기 앞서서 우리 집 꽃자랑 하나만 해도 되죠? 우리 집 2층 썬룸은 햇살이 잘 듭니다. 여기 희한한 꽃이 하나 덩실 피어나서 우리 가족을 놀라게 했죠. 이 귀엽고 여린 잎, 이거 잎이죠? 가지 아니죠? 이 아이가 컸는데 어제 보니 완전... 와, 이게 뭔 일입니까? 너무나 장엄하고 선명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 보면 거기에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찬란한 붉음, 그 뒤에 잎사귀를 보시겠어요? 애초에 이 식물의 잎사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 뒤에 그 잎사귀 보이네요. 또 다른 화분이 곁에 있습니다. 저 뒤 공작 선인장 화분에서 뻗친 잎손이 이쪽 식물에게로 넘어와서 천연덕스럽게 기댄 겁니다. 이제 완전히 한 가족이 되어버렸네요. 때려야 뗄 수도 없어요. 요렇게 말입니다. 이 고운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가족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당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덜 힘들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 못지않게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든 발전을 돕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서로가 가까운 거리에서 아픔을 주고 자기 잣대를 서로에게 강요하며 서로의 귀한 면모를 전혀 보지 못하여 겉모습만 보며 걱정하는 그런 사이인가요? 어느 쪽이든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삶의 깊이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는 이상적인 가족을 몇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이고요. 정말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시대 허씨 집안입니다. 아버지 허엽은 훌륭한 문신이었습니다. 관찰사를 역임하고 어쩌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업적은 가족을 잘 대하고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아들 셋, 딸 하나를 모두 아주 개방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개방적이라는 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이고 열린 분위기였다는 것이거든요. 당신은 여자에게는 글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안 가르치는 게 미덕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연암 박지원 같은 명망 있는 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모름지기 남자를 잘 보필해야지. 글 공부 따위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 저 허씨 집안의 딸을 가르친 일은 연병치 못한 일이야. 후세인들은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게 말이야 방귀야?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연암 선생을 욕할 게 아닌 게 그 당시 분위기가 모두 그랬습니다. 거기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양반, 상민, 적자, 서자, 평등을 얘기했다가는 대략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이 허씨 집안의 형제들 모두 사이가 극진했습니다. 여기서 잘 배우고 잘 자란 재능 있는 딸이 14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일이 시부모 눈치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오빠로부터 이런 편지와 함께 붓 한 자루가 옵니다. 오래전 성계에서 내려주신 글방의 벗, 가을 규중에 보내니 경치라도 표현해보렴. 오동나무 바라보며 달빛도 묘사해보고 등불 따라 벌레나 물고기도 그려보아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가족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빠란 이런 생명체죠. 이 오빠가 허봉이라는 문장가이며 그의 누이 동생이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느라 이 시를 붓으로 썼습니다. 다 쓰고 나면 붓을 씻어서 이렇게 종이 위에 놔둡니다. 물을 빼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붓들의 모습이 가족과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삼형제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아, 그 종이 아래를 보니 오늘 쓴 그 오빠 편지가 있네요. 물론 제가 쓴 거죠. 먹물이 젖어 펴진 것이 마치 젖어가는 감정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허씨 일가는 물론 허난설원의 일생은 충격적일 만큼 기구합니다. 조선 전체를 봐도 그만큼 기구한 가정, 그만큼 기구한 운명은 없을 거라 봅니다. 내기에도 좋아요. 그 내용은
제 채널에서 보시면 되고, 저는 거기서 안 다룬 내용을 여기 밝히려 합니다. 그 단란했던 허씨 일가는 왜 그런 비극을 맞이했던가? 왜 아버지 허엽은 객사를 했으며, 그 훌륭한 문장가였던 둘째 아들 허봉은 뜻을 펴지 못하고 객지에서 알코올 중독 끝에 병사했는가? 막내 허규는 왜 체제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 능지처참을 당하는가? 그리고 비운의 여인 허난설아는 왜 한꺼번에 소중했던 가족들을 잃고, 아버지 가시고 오빠 보내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두 자식은 어려서 잃고 뱃속 아기마저 낙태되고 마침내 자살하기에 이르렀는가? 자살이란 표현은 안 나오지만 거의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집 첫째 아들 허성, 어떻게 그 사람은 이조 판서까지 이르며 부귀의 영화와 천수를 누렸는가? 이상하죠? 저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년과 함께 봅니다. 여기서 세밀한 분석까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버지 허엽, 중심에너지가 침해받고 있어요. 간, 심장질환, 비장, 폐, 면역력, 신장, 방광, 전립선, 아주 골고루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즉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정확히는 아니고 그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당겨진 겁니다. 이런 경우 젊어서야 몸이 신품이니까 별탈 없이 보여도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발병하기 쉽습니다. 결국은 피해가기 어렵죠. 문제는 이게 자기 건강만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에너지가 핍박받으면 가족에게도 그 파동이 퍼져가기 십상이죠. 둘째 아들 허봉, 역시 중심에너지 깨졌네요.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 피해 막심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 어려워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도 신장도 안 좋았을 텐데 술을 그렇게 퍼마셨다니. 저도 물 좀 마실게요. 게다가 간 기능도 분해 능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술 분해 능력이요. 묘하게도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사람은 스스로 그 운명의 파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곤 합니다. 막내 아들 허균의 이름은 어떨까요? 어쩌면 자식들 이름을 하나같이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마도 다 일찍 보내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제대로 된 새가정을 이뤄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허균 역시 중심에너지 파괴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병에 걸리고 말고는 없었으나 파란만장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끝에 탄핵을 받아 능지처참이라는 가혹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이제 허난설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허초희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웬일이죠? 이 이름이라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아하, 그녀에게는 그보다 먼저 지어진 이름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허옥혜. 이 이름은 가족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이름이네요. 이름 속에 폭탄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문장은 예리하고 그림은 섬세했을 수 있으나 성정은 윗사람 눈치 보며 고개 숙이고 살기 어렵죠.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놀라운 것은 이름 속에 남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운명에 없는 이가 혼인을 했다? 이 경우에 남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살 방법은 하나, 주말 부부로 살거나 최소한 각방을 써야 합니다. 기러기 아빠처럼 살던가. 그렇게 사는 부부들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 이름 답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는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왜 그러느냐고 조언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 자기 살리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가 없는 그 운명의 이름은, 그런 사람은 그냥 남자 없이 사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도 편하고 민폐도 안 끼치는 일이죠. 아니면 살다가 빨리 이혼하거나,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게
현명해요.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있죠, 물론. 자, 난설의 남편 김성립. 그가 자꾸 밖으로 돌던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는 난설은이 죽자마자 다음에 세장가를 가죠. 그것도 많은 사람이 입방에 올리지만 이건 알아야 합니다. 난설은은 그의 아내감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새 여자가 그의 아내감인지는 모르지만요. 난설은에게는 자식운도 없는데 자식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그 자식들을 거두어 갑니다.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난설은은 이름이 2개일까요? 분명히 옥해, 이 이름이 먼저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험악한 운명임을 누군가 봤을 거예요. 눈발건이가 조언을 해줬겠죠.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 허초이로 이름을 개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어쩌나요? 개명을 하고 나서 그 이름이 전 이름보다 더 왕성하게 불려져야 운이 바뀌는데 그것도 천천히 바뀝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이름 안 부르죠. 점점 호나 별칭이나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게 되죠. 게다가 주로 쓰게 됐던 난설은이라는 호조차, 그 아군을 재확인해주는 그런 안 좋은 호입니다. 잠깐, 장남 허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유일하게 좋습니다. 그는 멋진 삶을 살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천수를 누리죠. 정말 이름이 뭔지. 여기서 이름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혼자 살 사람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혼 자체가 폭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름을 지을 때 또는 개명해 줄 때 배우자, 자식, 그것을 잘 세팅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건강,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름을 개명했으면 그 이름이 빨리 발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작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새 이름을 생기게 되면 기도하듯이 일주일 넘도록 그것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꾸 입으로 암송을 하고 그런 행법도 있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불편했겠죠. 다만 지금은 알지톡이 생겼으니 그런 일이 좀 쉬워졌죠. 좀이 아니죠. 엄청나게 쉬워졌죠. 참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알지톡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올려드린 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알지톡. 너무너무 편리한 어플이죠. 이름에 대해서 상담하실 분은 더보기에 제 스토어를 올려놓겠습니다.